안녕하세요. 클로이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책 리뷰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세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식물의 사유. 식물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서인 울트라 러닝에 이렇게 세 권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물의 사유입니다. 식물의 사유. 전체 페이지는 350페이지 정도 되고 두 철학자가 서신 교환을 통해서 식물과 인간에 대한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면 루스 이리가레와 마이클 마더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제 1번부터 16번까지 같은 주제로 목차가 같고 두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딱 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프롤로그가 다시 있는 부분이고요. 책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책입니다. 독서 토론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네, 마인드맵을 한번 보면 저는 이 정리를 할 때 두 명의 저자를 같이 놓고 주제 16가지의 주제를 구분한 다음에 주제를 답을 찾는 형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루스 이리가레의 생명을 망각한 문화를 보고 뒤에 마이클 마더의 생명을 망각한 문화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문화에 대한 부분과 마이클 마더가 생각하는 인간의 문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그냥 읽다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답을 찾는 형식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주제는 자연 문화와 인간의 문화를 비교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지를 두 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인간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구분 그리고 공기 이 보편적인 호흡에 필요한 공기에 대한 인간과 자연 공기나 물이나 불 같은 이런 원소를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나 그런 차이에 대해서 먼저 우선 적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각하고 지각하라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제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계에 갈망이 생기고 보편적인 배려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위안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의 침묵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런 만남에 대한 부분과 에너지 그리고 말을 줄여야 하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인간의 문화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는 문화가 훨씬 익숙하고요. 그리고 자연의 문화는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자신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사람을 구분해버리기는 하지만 분리해버리기는 하지만 이런 각자 개체 자체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따라하기식의 원숭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자신을 진짜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한 존재로, 그리고 서로 관계 맺으라는 그런 인간 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책은 소설이고요.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편지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전이라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고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맵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마인드맵 주로 그리는 거는 인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책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카드를 만든다던가 다시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설을 한 장으로 남기는 거, 소설을 어떤 독후감이나 글의 형식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남기는 데는 마인드맵 말고 아직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점점 찾으면 찾을수록 들고 있습니다. 네, 인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르테르와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로테, 그리고 그의 남편 알베르트, 이렇게 세 명이 가장 중심 인물이고, 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나왔던 제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그냥 마구 적었습니다. 로테 같으면 제가 욕심쟁이라고 적은 게, 이제 남편과 베르테르의 사랑을 모두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욕심쟁이라고 적은 거고요. 알베르트도 제 생각이 들어간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안 되는 로테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랑과 자살로 큰 단어,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이 귀족적인 사랑, 그러니까 허례허식이고 정략 결혼으로 맺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가지게 됐던 그런 이런 귀족적인 사랑과 그냥 단지 사랑만으로 목적 없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서민의 사랑, 이게 제가 조금 구분이 돼서 보였고, 그로 인한 베르테르의 사랑, 베르테르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몸을 바치니까 우선 좀 아름답고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살을 용인하는 사회, 그러니까 자살이 뭔가 이제 자신의 표현이라는 그런 이해되는 그런 과거의 형태. 과거 우리나라도 자살, 자결 이런 게 마침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어떤 표현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사회적 반영과 이런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상 생명 경시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 경시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리고 전쟁도 잦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되게 큰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 이 베르테르와 자신의 연적이죠, 알베르트, 로테의 남편과 생각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트라 러닝입니다. 울트라 러닝 자기계발서이고요. 자기계발서 중에는 간혹 굉장히 마인드맵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자기계발서가 있다고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책도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목차를 가지고만도 이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우선 저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울트라 러닝이 무엇이고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지를 그려봤고요. 울트라 러닝은 아주 자기 주도 학습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공교육과 접목이 된다고 울트라 러닝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 과정 자체를 결정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교육, 누가 개입이 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발성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울트라 러너로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엮은 거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나의 첫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어떤 울트라 러닝을 할지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실행은 이 전체 중간 부분에 다시 설명이 될 거고요. 검토하고 유지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울트라 러닝을 실행하는 방법, 9가지 단계이거든요. 메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고, 그리고 직접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율속 단계가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어려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배울 때 이 어려운 단계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숙련의 시간이 결정된다면 그 단계를 율속 단계라고 하고, 이걸 특화학습, 요것만 떼서 열심히 하는 거, 이 특정한 부분을 빨리 습득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하는 특화학습을 하고 나서 인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출은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는 작업이고요. 예습할 때는 시험 보듯 꺼내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책 전체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지는 요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출 부분이었고, 인출 부분에 전에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자유회상이라고, 이제 어떤 책을 한 권을 읽고 흰 종이를 편 다음에 책에서 읽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는 자유회상이 있는데, 이 작업 자체가 자유회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봤기 때문에 더 잘 습득이 된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과도 좀 닿아 있었어요. 저는 마인드맵을 책을 읽으면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계속 중심 가지로 무엇을 넣을지를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 실행을 짧게 전체 단위로, 이걸 이렇게 나눠서 묶을 수도 있지만 전체로 묶어야겠다, 이런 걸 계속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맵을 그리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더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자유회상법은 좀 더 극단적인 이 인출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피드백은 우리가 좀 받기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르고, 그러니까 자주 받고 빨리 받고, 하고 나서 빨리 받고, 그리고 강한 피드백을 자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가끔 주기적으로 다시 배울지, 아니면은 절차화 시킬지,
많이 배워서 초과로 배울지 연상하는 연상법을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관입니다. 직관에서 파인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파인만이 아주 그 개념적인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재현성.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그냥 어떤 책을 읽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증명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내가 이해한 부분을 어떤 논리적으로 직접 보고 이해했어가 아니고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런 재현성이 있는 이제 진짜 아는지에 대한 직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적인 부분. 실험적인 부분에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등장하고 습득을 하고 나서는 뭔가 창조적인 어떤 이 뒤섞는 작업을 하라는 그런 실험적인 단계를 거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노트를 써보겠습니다. You're so good, but not for me. Don't try to be a person you'll never be. Can't see we're different, but it's not a secret. Every time I see you, I wanna say, I don't want to love you, don't want to fight, I don't want to talk all night. Please, please forget my number. I wish I were louder on the love. Ooh, you're so good. Every day I hear the words all from you. Ooh, you're so good. Maybe I could say it, but that's not true. You're so different, but it's not a secret. Every time I see you, I wanna say, can't see we're different, but it's not a secret. Every time I see you, I wanna say, I don't want to love you, don't want to fight, I don't want to talk all night. Please, please forget my number. I wish I were louder on the love. I don't want to love you,